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한두 달? 한 달 반에서 2달? 그래서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본인이 굉장히 힘든 상태라면 긴급생계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보면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시면은 이라면서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심사기간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대신 돈이 42만원? 그래서 이랑 플러스 냉방비, 이제는 냉방비 나올 거니까 9만원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생계 지원비가 신청이 만약에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게 3개월 동안 나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나갔는데 아직까지 내 상황이 안 편해졌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원활하게 다 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3개월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6개월까지 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긴급생계지원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면 긴급생계지원비부터 먼저 신청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살아요. 일단 사시고 병원 다니시고, 그리고 최양이 즐겨찾기 해주시고 추천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지금 우울증 대인기피만 있는 게 아니라 무기력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불면증도 있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공부를 한번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책상에 앉으면 되게 열심히 하긴 할 거야. 근데 책상에 앉기까지의 과정이 진짜 힘들 거예요. 타이거 0616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치앙입니다. 그래서 침대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거야. 몸이 일으켜지지가 않아. 무기력증은. 우울증하고 무기력하고는 세트예요. 공부가 하기 싫은 거는 또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지 이렇게가 되는데, 밥 먹는 것도 싫고 물 마시는 것도 싫고 화장실 가는 것도 싫고 내가 뭐가 필요해서 마트에 나가는데 그것까지도 못하는 정도가 되면 그건 무기력증이야.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참아봤어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 못해서? 그 정도 되면 무기력증이에요. 그 정도면 당연히 병원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병원에서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그러고 저하고 또 얘기해요. 타이거님은 상담 필요하십니까? 우울증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이나 학업이나 뭐 학생? 학교 가기 되게 싫겠다. 왜 본인이 우울증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있었어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뭘까요?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 때문에. 혹시 지금 다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진짜 질리도록 공부했었나요? 아, 고등학생? 부모님이 공부에 대한 압박을 많이 주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몸 아파요. 위장 소화계통이랑 근육통, 두통 막 이런 게 막 오기도 하고. 잠자는 건 어때요? 그 뭐야, 우울증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막 뻐근하고 아파. 소화가 안 됐어.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로서. 잠을 자려고 딱 누웠을 때 빨리 잠에 들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한 시간에 잠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꽤 많이 뒤척거리고. 추천 감사합니다. 꽤 많이 뒤척거리고 그래야 잠이 겨우 들 수 있어요? 1시간 이상 걸려? 20-30분 정도? 오래 걸리면 2시간? 그럼 잠을 자면서 잘 깨? 꿈을 많이 꾸고 잘 깨고. 꿈 꿔요? 꿈? 악몽을 좀 많이 꾸고. 일어나야 되는데 잘 못 일어나요? 그거는 아마 충분한 시간 동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정신이 약간 한 70% 정도 들어있는 깬 상태에서 억지로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느낌으로 일어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지. 이런 느낌 맞아요? 거의 다 깼어 사실 정신은.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근데 너무 피곤해. 밤사이에 잔 거 같지가 않아. 그냥 시간만 그냥 대충 지나간 것 같고 피로가 하나도 안 풀렸어. 아, 잘 잤다. 이게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지. 아니면은 어우 뻐근해,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불쾌한 느낌으로 그냥 어느 순간 정신이 탁 들어있어. 근데 피곤하고 무겁고 막 이러니까 이제 못 일어나고 이제, 아니 못 일어났다기보다는 안 일어나고 싶은 감정으로 있는 거지. 지금 이미 수면 장애가 왔어요. 이게 이런 내가 지금 말한 증상이 다 수면 장애 증상이에요. 잠 잘 못 들고, 잠 깊게 못 자고, 잠을 충분히 자서 개운하게 깨어나야 되는데 못 깨는 거. 수면 장애. 잠의 스타트가 잘 안 되고 잠을 깊게 못 자고 이러고, 이게 다 불면증이에요. 아예 잠을 못 자가지고 잠 못 자 이러면서 막 온 거실 돌아다니고,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불면증의 다가 아니야. 불면증은 일단 잠의 스타트가 안 되는 것, 잠을 깊게 못 자는 것, 잠을 충분한 시간 동안 못 자는 것, 요 세 개가 다 들어가야 이제 불면증이에요. 3개가 다 안 되고 2개 정도 돼도 불면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쉬운 말로 불면증, 수면장애가 있는 거야. 근데 수면장애가 왜 있느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제일 첫 번째, 잠을 못 자요. 낮 동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잠을 못 자. 우리 등산 갔다 와서 겁나 피곤한데 몸이 진짜 와 천근만근인데 잠이 안 자질 때가 있어요. 내가 몸이 피곤해서 완전 떡시시 낼 것 같은데 오히려 안 자죠. 정신이 멀뚱멀뚱해. 아씨 자고 싶어 죽겠는데 피곤한데 막 안 자죠.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거든. 내가 즐겁지 않았던 거야 그 시간 동안. 억지로 운동하고 억지로 막 어디 끌려다니고 막 이랬던 거야.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피곤해서 진짜 와 마음은 침대로 다이빙 해가지고 그냥 기절일 것 같은데 잠이 안 들어져. 자도 중간중간 깨는 경우도 있고 막 꿈도 꾸고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쁜 꿈을 계속 꿔. 뭔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꿈을 꿔. 그래서 나중엔 좀 더 심해지면 내가 꿈꾸고 있구나를 아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근데 꿈 내용은 대부분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거를 들어서 한 번만 이렇게 딱 파내서 그 조금만 꼬아진 부분을 풀어보면 그냥 내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내용을 이렇게 살짝 틀어서 이제 뒤틀어서 이제 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의미심장하달까? 꿈 내용이. 그리고 낮에도 즐겁지 않고 그러니까 낮이 즐겁지 않으니까 뭔가 하고 싶어도 하기 싫고 무기력감이 밀려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감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에 불과해. 단순하게 아 싫어 짜증나 이렇게 해서 끝났어. 그럴 때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그냥 뭐 응떡 하나 시켜갖고 먹고 매운 거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기분 막 풀리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 근데 그렇게 그 스트레스가 그런 정도에서 이제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잖아. 청천이님 어서오세요. 지금 상담 중입니다. 그렇게 쌓이고 하다가 뭐 떡볶이 시켜 먹고 친구들이랑 하하 놀고 농구공 좀 튀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풀리는 지경에 이르러 어느덧 그러면요 이제 거기에다가 무기력이 탁 플러스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서 풀어야지 아 내가 기분 나쁠 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딱 하면서 이때는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퍼져버리는 타이밍이 또 와요. 그때서부터 잠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울증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알게 된 우울증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 보통 우울증인 경우가 맞아요. 이제 운동하러 못 나가겠죠. 운동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운동을 해도 개운함이 없고 그냥 몸만 피곤하니까. 안 그래도 몸이 피곤하거든. 왜?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안됨, 우울감, 무기력, 잠 못 잠, 수면장애 이런 순서로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풀어나갈 때는요. 수면장애, 수면 개선, 그 다음에 무기력 개선, 우울감 해소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울감 개선보다 잠의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의사마다 조금 다르기도 해. 일단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져.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져야 나의 가라앉아 있던 텐션이 조금 올라간다는 거지.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자야 할 시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7, 8시간 정도는 자야 하고, 만약에 5시간밖에 못 잔다면 그 5시간을 굉장히 꿀잠을 자야 해. 5시간만 자는 걸로 살아가려면. 근데 저는 제가 수면 장애를 다 겪어보고, 이런 저것들을 그런 것들을 겪어보고 하고 해결을 다 해봤고, 지금 이제 많이 개선돼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10년 넘게 병원을 다니고 엄청 많이 고생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겪어오고 막 이랬는데 나도 몰랐어요, 그게. 근데 병원을 다니면서 내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러저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별의별 게 다 오고 수면장애도 오고 섭식장애도 오고 거식증 뭐 폭식증 막 다 왔어.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왔어. 조현병 빼고는 다 온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이중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다중이까지 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완전 삶이 달라졌어요. 스트레스성 대상포진 걸린 적 있어요. 나도 엄마가 에이 내가 나중에 얘기해서 네가 아는 거겠지 이렇게 할 정도로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다? 3살? 솔직히 3살 때 기억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 근데 나는 3살 때 아빠한테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울증 팬클럽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친구 관계나 부모 관계에 대해서 먼저 파헤쳐 보거든요. 잠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뒤에는 가족 관계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저의 그 테크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 보면 있잖아요. 친구 아니면 부모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되는 사람보다 가족들한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진짜 많아. 그게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보통의 건강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가족하고 서로 의지하고 대화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하고 나누면서 그걸 해결해. 건강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건강하지 못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 집탓하기 바빠요. 그리고 자꾸 너는 뭘 해야 되고 너는 뭘 해야 되고 너는 뭘 해야 되고 엄마는 만약에 엄마가 전업주부라면 엄마는 집안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응? 나한테 하면 되지. 나 그거 들어주려고 방송하는 사람인데. 아빠는 돈 열심히 벌어야 되고 아들은 아들 딸내미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반항하지 말고 공부 못하면 다른 재능도 없으면 반항이라도 하지마. 사춘기를 인정해 주질 않아. 즐겨찾기 해놓고 나 격일로 방송해요. 들어주려고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고맙다는 말은 내가 고마워요.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요. 모르는 사람인데 믿고 자기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방송하고자 하는 니즈를 오늘 채워줬잖아. 그러니까 원님한테 내가 고마워. 착한 게 아니라요.
내가 왜 전문 상담 선생님 같냐면 내가 치료 받아보고 내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때 의사 선생님이 혹은 주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줬으면 내가 더 위로가 됐을 텐데, 내가 더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을 거라고.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 선생님한테 내가 완벽하게 100% 솔직하진 못해. 사람이 끝까지 숨겨놓고 싶은 뭔가 하는 게쯤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고 그냥 보듬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래, 지금까지 힘들었겠구나, 잘했다, 잘 살아왔네, 그래도 요런 말이 듣고 싶을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지 못하는 거를 방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졸리다고, 난 졸려 죽겠는데도 잠을 못 자는 게 그게 수면장애예요. 그 수면장애 약 먹어야 돼요. 일명 불면증 약 먹어야 돼요. 일단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나 너무 잠을 못 들어서 너무 몸이 힘들다 하고 병원을 가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잠의 스타트를 끊어주는 약이랑 잠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이제 상담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아주 적은 양을 처방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부터 이제 좀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어. 꿈을 꿔도 무슨 꿈을 꿨는지 메모지랑 펜이랑 옆에 놔두고 까먹기 전에 좀 적어둘 필요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내면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 아니면 핸드폰에 녹음을 하든지. 그래서 병원을 찾아서 일단 이제 낮에 먹는 우울증 약 같은 경우에는 항스트레스제라는 걸 먹어요. 항스트레스제를 먹으면 선생님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약간 나의 예민함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처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의 텐션이 너무 훅 떨어져서 내가 조금 약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반대되는 약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예민해서, 감각적으로 너무 예민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티를 내야 돼. 티를 내야지. 근데 안 친해서 티를 못 내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그럼 혼자 병원 가세요. 혼자 병원 가가지고 진단 받아요. 엄마 아빠한테 뭐 뻥카를 치든지 뭔가 해가지고 한 5, 6만원 정도 준비하세요. 미성년자 혼자 병원 가도 됩니다. 첫 진료에 가면 초진하면 그 상담지를 이렇게 써요. 그게 장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처음 진료는 첫 약지어 짓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5만원은 넘어가요. 대학병원 말고 개인병원 기준으로 5만원은 넘어가고, 저희 지역 위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5만원을 얘기하는데 더 많이 부르는 병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병원은 안 비싸요. 그래서 첫 진료만 그래요. 다음에 이제 2주에 약 먹을 때는 보통 2주에 만원대, 15,000원, 2만원대에서 3만원 사이 정도 약을 만약에 이렇게 먹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첫 진료만 그렇게 되고, 상담료 처음에 들어갈 때 본인이 어떤지를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서 선생님이 봐야 되거든, 그 설문을. 그리고 상담도 길게 할 거잖아. 그만큼 다른 손님이 아니라 다른 환자를 못 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첫 진료는 가격이 좀 세. 상담료가 들어가서. 그래서 용돈을 좀 모으든지 엄마한테 뭘 좀 산다고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요. 그러고 나서 엄마 사실은 나 병원을 갔었어.
내가 이렇다고 말하면 못 믿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갔었어. 그때 그 돈이 그 돈이야 하면서 선생님이랑 진료했던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병원 갈 땐 같이 가요. 같이 가세요. 부모가 따로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나오고 부모님이랑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이제 그 모든 병에 대한 치료 주도 이런 거를 의사 선생님이 엄마나 아빠인 부모님한테 숙지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다. 수면 치료가 매우 필요하다. 수면 치료가 안 되면 이 친구는 공부도 뭣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재워라.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놔뒀다가 이 친구한테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장애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막아야 된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지금 공부를 못해서 재수를 하게 되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10시 되면 재워. 약 먹이고 재워. 들여보내. 그리고 부모님이 알아줘야 된다. 지금 제가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있고 막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아픈 거다. 지금 정신과 마음이 아픈 상태이다라는 거를 부모님이 숙지를 해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아무리 말해도 내 자식 새끼지만 내가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이다.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믿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은 무조건 믿을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만큼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 근데 밖에서 친구들 안 만나는 건 맞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지금 2인 이상 집합 금지기도 하잖아요. 게임, 그치. 게임 말고는 할 것도 없어. 근데 게임을 못하게. 에이구. 스트레스 풀고 뭐 할 만한 게 게임밖에 없는데 게임을 못하게. 그것도 얘기해요. 병원 가가지고. 제가 지금 공부는 어때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부모님이 막 기대를 할 정도로 괜찮은 편이었었어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막 하는 편이야? 못하는 편이 아주 가까워? 그래도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내려놓지는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끌고 가서 전문대라도 나와요. 세상은 고졸에게 너무 혹독해. 이건 정말 현실적인 어드바이스예요. 진짜 이름 없는 전문대라도 초대졸, 전문대 졸업은 해야 돼. 이 부천에 그거 폴리텍 있죠. 거기 정도도 괜찮아요. 2년만 고생. 그냥 원서 넣으면 합격하는 그런 전문대라도 괜찮아요. 2년제라도 무조건 졸업해야 돼요. 이건 진짜. 당신이, 우리 타이거님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전문대 졸업장이라도 안 따놓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진짜 이거는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말할 수 있어. 될 수 있으면 4년제면 좋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기본만 가자는 거지. 그래, 어디 지방에 있는 막 뭐 그런 4년제도 괜찮아. 솔직히 지방대에 있는 4년제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낼 수도 있잖아. 응? 그런 이점이 있어. 그런 이점을 생각해서 지방에 있는 4년대를 가자라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는 거야.
나는 고등학교 때 전 사실 예체능을 하다가 고3 때 예체능을 멈추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공부를 원래 기본적으로 조금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지원했을 때 어떻게든 엄마 아빠랑 먼 곳에 가려고 진짜 발악을 했는데, 더 좋은데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에서 꽤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버린 거야. 근데 엄마가 지방대를 보내겠어? 그래갖고 죽어도 안 된다 이러고 그냥 부산에 있는 학교에 그냥 등록금을 넣어버렸네. 그래서 막 어긋나기 시작했죠. 성인 돼서 오히려. 맞아요. 고졸이면 70%의 회사에 지원할 자격조차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잘 운 좋게 들어갔어. 근데 승진이 안 돼. 연봉이 안 올라요. 기본급 받고 들어갔는데, 보통 고졸이면 기본급 얼마 받는지 알아요? 근데 한 달에 100으로 시작해요. 지금은 이제 좀 나아져서 한 120, 130으로 시작한다 쳐. 근데 그거 200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200 정도면 그래도 조금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200으로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공부를 놓진 말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수학 이런 건 안 되잖아. 수학, 영어 이런 거는 안 되지. 안 되잖아. 공부하는 게 싫은 사람은 수학, 영어는 안 돼. 그렇다고 언어 영역이 되느냐? 언어 영역은 진짜 오랜 시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언어 영역을 잘할 수는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 영어, 언어 영역 이 과목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잘할 수가 없어요. 특히 언어 영역은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고, 저는 언어 영역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신 저는 책을 진짜로 많이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읽은 책 합치면 1000권 넘어갈 정도로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예체능계인데도 불구하고. 피아노 안 칠 때는 전 공부 한 번도 책상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피아노 치는 게 바빠서. 그리고 피아노 치고 나서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요. 근데 피아노 악보를 보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책을 굉장히 빨리 읽어요. 읽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책 읽는 건 지금도 버릇을 들여요. 만약에 지금 책 읽는 그 습관이 안 들었다면 그 문장으로 된 책, 이북 이런 거 말고 그냥 판타지 소설도 괜찮아요. 재미있는 걸로 골라가지고 책 읽는 거를 생활화해. 그거는 어떻게든 도움이 돼요. 한글로 된 어휘가 늘면 영어로 된 어휘도 따라서 늘어요. 제가 언어 영역을 잘하다 보니까 영어는 그냥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언어 센스가 길러지는 거지. 언어 센스가 길러지면요 회사에서도 일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책이라도 많이 읽어요. 재미있는 책 많이 읽고, 지금 타이거님이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대학을 가기 위한 능력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벤처급 회사들 있잖아.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장을 보는데 그 졸업장의 성적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성실도를 보는 거예요. 성실도. 어차피 대기업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잖아. 그렇다고 나중에 공무원 준비한다 그러면 공무원 공부가 훨씬 더 빡셔요. 아니면 운동을 좋아한다거나 이러면 경찰 쪽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거나, 경찰대, 그리고 뭐 간호대도 있고요. 약대도 있고요. 근데 약대는 너무 어렵지? 약대 치대는 너무 어렵죠? 운동하시는 걸 좋아하면 경찰대도 추천해요, 저는.
그쵸. 공부 힘들어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힘들어.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군대 같은 빡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지금 공부해서 당장 공부에 난 집중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지금은 치료하는 게 먼저야. 하지만 공부는 해야 돼. 최소 2년 전에는 다녀야 돼. 그래야 앉아서 일할 수 있어요. 추운데 에어컨 틀어진 데서 일할 수 있어요. 난 몸으로 하는 일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몸으로 하는 일은 한계가 와.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면 한계가 와요. 근데 사무직의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을 시작해서 사무직으로는 못 가요. 근데 사무직 일을 하다가 몸으로 하는 일로는 갈 수 있어. 사무 쪽의 일을 시작해 하는 게 본인이 훨씬 더 편해요. 몸으로 하는 일은 돈이 일당이 좀 많이 되더라도 결국은 병원비로 다 나가. 몸이 망가지면서 돈을 번다고. 시원한 데서 일하고 따뜻한 데서 일하고. 그렇게 하려면 싫어도 들여다봐야 돼요. 공부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29살 30 돼가지고 뭐라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공부해 라고 말해요. 뭘 하든지 하라고. 사이버대를 가든지 사이버대를 가서 졸업장을 따든지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따든지 공부하라고. 저 봐라 원님이 얼마나 지금 본인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직접 느껴본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타이거님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타이거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공부는 사회탐구 영역. 이거는 외워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외우면 돼. 외우면 되는 공부는 교과서 드립하면 돼요. 외워. 그럼 이거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언어 영역. 언어 영역은 근데 일단 수학이랑 영어는 못 알아쳐먹잖아. 우리가 아예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알아쳐먹잖아. 언어 영역은 그냥 빨리 읽는 지문을 빨리 읽는 연습이라도 되게 그냥 읽기라도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 그렇게 안 풀었어요. 언어 영역을 잘하는 사람들은 지문을 안 읽어. 지문을 한번 그냥 스캔을 해요. 이렇게 스캔을 해서 중요 단어가 뭔지를 딱딱딱딱딱딱 포인트를 파악을 해. 그리고 바로 문제를 봐요. 문제를 보고 이런 내용을 찾아라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서 아까 내가 스캔했던 부분에서 이 질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빠르게 찾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답을 찾아. 이런 식으로 언어는 푸는 거예요.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문 다 언어 영역 잘하는 사람이랑 영어 잘하는 사람은 지문을 싹 다 읽지 않아. 나 수능 봤을 때는 그 수능 그 시험지가 신문지만 하달까 신문지보다 좀 작달까 그랬건데 지문이 한 장에 이렇게 다음 줄까지 한 바닥 반이 지문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읽는 사람? 그거 다 읽으면 앞에 거 까먹어. 앞에 내용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성적을 올리려고는 목표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언어 영역 나처럼 하라 그러지? 근데 나는 이걸 내가 깨달은 것도 뭣도 아니고 그냥 절로 그렇게 된 거야.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정독하래?
정독해서 중요 단어 체크하고 막 이렇게 그 어느 시간에 나는 언어 영역은 나한테 잠자는 시간이었어. 한 2, 30분 남아가지고 다 풀고 잤어. 그리고 수학도 잠자는 시간이 있어. 완전 수포자였기 때문에 수학은 그냥 아예 문제도 안 봐. 다 찍어. 싹 다 찍어요. 싹 다 찍고 자. 그러면 이제 3단계 3교시 되면 이제 사탐 과탐 나오잖아요. 사탐은 풀어. 외웠으니까. 그리고 이미 내가 여러 가지 종류의 도서를 많이 읽으면서 알고 있는 내용도 많아. 그래서 사탐은 풀어요. 과탐? 몰라. 수학이랑 연관이잖아 얘는. 근데 과탐도 풀기는 풀어요. 근데 뭐 화학 쪽은 이제 배렸지. 계산을 못하니까. 나는 수포자도 아니고 산포자거든. 산수도 못해. 숫자 완전 숫자 싫어. 무조건 계산기야 나는. 근데 그런 내가 회사 가가지고 나중에 재무회계도 보고 별의별 걸 다 했다. 통계 막 이런 것도 내고 돈 벌려면 뭐든지 하게 되더라. 엑셀로 그 뭐 수식 함수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돈 주면 다 하더라. 나는 지문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과탐은 대충 풀고 사탐은 잘 풀고 영어는 언어 할 때랑. 지식0325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는 또 신나게 풀지. 근데 옛날에는 영어를 이제 글로 하는 영어를 잘했다면 글로 하는 영어는 이제 기본이고 지금은 유튜브에 영어 컨텐츠가 워낙 많이 올라오잖아요. 외국인 컨텐츠나 뭐 하여튼 등등등등이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 외국인 리액션 같은 거 BTS 뭐 다이너마이트 리액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외국어 영어 어휘에 대해서도 절로 아는 거야. 난 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니즈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신박하거나 재밌거나 이러면 듣고 그냥 외워버려. 그럼 막 써먹어. 혼자 막 말해. 그리고 그 유튜버가 영어로 말하면 난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어. 그 사람이 this is good and 뭐 어쩌고 얘기하면은 I know I think too 막 이러면서 대답하고 나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 거 진짜 대박이지 않니? 막 이러면서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랑 대화를 막 해. 그리고 또 뭐 영어를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이 세일즈라네.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그거를 팔아보래. 그거를 버릇해서 많이 하면 영어로 처음에는 this is the makeup sponge 추천 감사합니다. 메이크업 스펀지 this is very soft and good to makeup 뭐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Hey everybody, this is a very difficult round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막 쓰고 뭐 모양도 되게 특이하지? 이거 되게 소프트하다? 물도 되게 많이 먹는다? 되게 워터리하고 너네들이 아마 처음 느껴보는 감촉일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을 영어로 다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바로 영어로 안 하는 이유가 나는 이미 영어를 들으면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영어로 생각해. 그래서 내가 지금 할 말을 한국말에서 영어로 하려니까 말이 빨리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번역이 아니라 그냥 말하면 그냥 알아들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몇 년 전에 알게 됐어. 그래서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공부가 되고 뭐든지 다 공부가 돼. 사는 것 자체가 공부야. 유튜브 보고 노는 것도 공부가 되는데 내가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빨리빨리 자. 너무 늦었어. 지금 새벽 3시가 다 됐는데 자요. 얼른 자. 그리고 병원 그거 꼭 생각해보고 가고
또 와요. 또 와야지. 인생이 공부죠. 지렸지? 난 콧물 지렸어. 아, 콧물이야. 그냥 취미가 아이고 팬클럽 감사 팬클럽 가입 그리고 별풍선 10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공부만 목적이었다면 이제 좀 더 크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돈 버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이제는 마음에 공허함도 채우고 막 이러고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 아 참 제 나이는 42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뭘 손을 대봐요. 그러다가 우연히 나의 취미가 취미 이상이 되어서 돈벌이가 되기도 하고. 동안 소리 좀 들어요. 엄마 아빠가 동안이셔. 아니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하는 그 기본적인 그런 질문 있잖아요. 왜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아, 인간의 마음이 꼭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인 걸까? 뭐 제2의 사춘기 같은 그런 게 가끔씩 올 때가 있어. 사람은 왜 사는 걸까? 우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 공허함들을 이제 안 오면 좋겠지만 한 번씩 그렇게 올 때가 있어. 근데 그때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리 와. 서로 껴안고 보듬어 주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왜 인간은 어디서 오고 영혼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이겨냈었냐면 저의 그냥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를 뭔가 집중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피아노 치는 거. 원래 피아노는 이제 고3 되기 전에까지 쳤다가 이제 그만두고 원래 전공하려다가 근데 어느 날 알았어. 나는 피아노 전공자의 깜은 아니다. 그 정도 깜냥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만뒀었고 그 외에 기타 손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과는 패션 디자인과예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엄청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만화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한때 꿈이 웹툰 작가인 적도 있어요. 저 뒤에 그림도 제가 그린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제 영감으로 그린 게 아니고 그냥 칸 채우기 그림인데 그냥 집중해서 색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재밌어. 그리고 십자수도 막 이따시만한 액자 이런 거 막 하고 뭐 만들고 천대에다가 뭐 이불 커버 같은 거 만들고 패션 디자인과니까 재봉틀 드르륵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그런 거 만들고 지금은 이제 네일에 꽂혀가지고 요거 다 제가 한 거걸랑요. 근데 이게 돈이 되는 거더라고. 돈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비즈니스화해서 온라인 몰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잘하는 게 있고 특출난 게 있다 싶으면 좀 들이파봐요. 그게 돈이 되는 날이 있어. 근데 처음에 저는 왜 네일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다리가 좀 힘들어요. 걷는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잘 걷는데 기초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한 늦은 낮 4시 정도 되면 다리가 좀 후들거려. 그때 되면 걷기가 힘들어요. 이제 좀 뭘 잡고 다녀야 돼. 그리고 저녁 되고 밤 되면
여기 요거 워커가 필요한 시간이 와요. 저거 안 짚고 다니면 못 걸어 다닐 정도. 그리고 밖에 다닐 때는 휠체어 타야 돼요. 언제 잘못하면 쓰러지거든, 체력 소모를 다 해버리면. 그래가지고 손톱을 기르면 엄청 잘 부러져. 근데 부러지는 게 푹 이렇게 밑으로 완전. 저도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난 후에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지. 저요 어느 정도로 무기력했냐면요, 소변이 너무너무 마려운데요, 화장실을 가기가 싫은 거야. 근데 안방을 저랑 애기랑 같이 썼거든요. 저는 돌싱입니다. 그리고 8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고, 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있어요. 제가 내병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저랑 같이 살았었는데 결국은 제가 체력적으로 안 돼서 아빠가 데려갔어요. 그런 사연이, 그걸 베이스로 깔고 이제 애기랑 저랑만 이제 안방에서 지내고, 안방에 따로 화장실이 있잖아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몸을 일으켜서 침대 밖으로 내려가서 한 5발 정도 걸으면 변기에 앉아져.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무기력해가지고요. 하기 싫어지는 게 아니고요, 못해요. 침대에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잡고 있는 것 같아. 도저히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방광은 터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참고 또 참아요. 진짜 터지기 직전까지 참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러고 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고 난 상태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 계속 남아있어요, 화장실 오래 참으면 여자들은. 그리고 남자보다 더 잘 못 참아, 여자들은요. 요도가 짧아서. 그래서 진짜 싸기 직전까지 참다가 겨우 가요. 그랬는데 너무 오래 참아서 화장실 문 앞에서 지린 적도 몇 번씩이나 있어요. 우울증 그게 뭐길래, 무기력증 그게 뭐길래. 난 원인도 명확히 알고 있었거든. 그러면 그 원인이 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원망만 하는 거야. 나아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나아져야 되는 이유도 없었고, 나아지면 뭐가 달라져, 현실은 그대로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아니, 내가 안 무기력해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이제 안 우울해지면 뭐하냐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우울증의 이유인데. 그렇잖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왼수 같은데 그 사람이랑 부부처럼, 부부 아닌 것처럼 살았어. 아기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부부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한번 시도는 했는데 안 됐어. 그거를 그냥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부부관계가 없는 것도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했는데, 그냥 하다 말고 흐지부지 뭐 이렇게 됐어요. 왼수니까 서로 간에. 그러다가 자살 시도를 한 거죠, 제가. 그렇게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대인기피 온갖 것들을 다 달고 있다가 남편이랑 계속 안 좋았어요. 원인이 남편이랑 안 맞는 거, 그게 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부 갈등 그랬었는데, 점심시간에,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좀 알아봐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거 핸드폰에 타임랩스 그 기능을 해놓고 집안일 하는 저를 동영상으로 찍었던 적도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우는 거야.
애가 어린이집 간 사이에 나는 집안일을 하는데 어쨌든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떳떳하려면 내가 내 일을 등한시하면 안 돼. 근데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울면서 방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막 엉엉 울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동영상을 찍은 적도 있었어. 내가 이 정도로 힘들다. 나한테 너무 힘들지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느냐. 난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었거든. 근데 그걸 안 해주대. 버텨내느라 힘들지 이 한마디가 나는 너무 필요했거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남편을 병원에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몇 번씩이나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다. 잘해줘야 된다. 응? 편안하게 해줘라.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랐어. 게임 중독자였거든.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근하면 욕실 앞에다 허물 벗어놓고 자기가 방해받지 않는 공간 화장실, 그 화장실 안에서 1시간 동안 있는 거야. 근데 아들내미는 아빠를 엄청 기다렸어. 엄마는 몸으로 놀아주는 놀이를 못해주면 아빠는 그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막 이렇게 막 자동차 놀이하고 부웅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안 나와. 그리고 또 화장실에서 나오면 게임 계정을 한 5개 6개를 쫙 틀어놔. 그리고 자기는 또 플스를 해. 컴퓨터는 게임 계정 동시에 5개 돌려야 되고 핸드폰 하나, 태블릿 하나, 거기다 게임 다 돌려놓고 자기는 플스를 해. 그럼 아들내미는 아빠랑 놀고 싶으니까 아빠 방에 가. 우리 각방 썼었거든요. 남편이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애가 잠을 못 자니까 나도 못 자고. 그러니까 애는 또 아빠가 이제 뭔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 하지. 집에 왔으면 애랑 좀 놀아줘라. 어? 그러면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거지. 아, 나 집에 왔는데, 일하고 집에 왔는데 나도 좀 쉬면 안 되냐? 나도 좀 놀면 안 되냐? 이러는 거야. 물론 애 앞에서 그러진 않지만 억지로 놀아주긴 해요. 했었어요. 그러다가 막 갈등이 더 쌓이고 이러다가 점심시간에 전화로 싸운 거야. 막 전화로 있는 대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싸우다가 내가 너랑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사랑이 이미 없은 지 오래였지. 처음부터 사랑이 있었을까도 싶어. 그냥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한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그 시댁 쪽에서 빨리 애를 가져라는 압박을 엄청 많이 줬어요. 자기들은 많이 안 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대놓고 은근히 대빵 많이 줬다고 생각했어. 동생네가 먼저 결혼했었거든요. 남동생이 있었는데 먼저 결혼했는데 우리 결혼하는 거 하고 애 낳을 때까지 자기들은 결혼은 먼저 했지만 손주는 형님네가 먼저 인 게 맞는 것 같다면서 피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나랑 통화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 조바심이 나는 거지.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나는 난임 판정을 받았어요. 임신을 못한대. 잘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으면 우울증도 심한 상태에서 호르몬 치료받으면 사람이 돌아. 그래서 어떻게 치료받아서 임신하는 거 치고는 꽤 빨리 임신했어요. 6개월 만에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임신하고 애 가지고 애 태어났는데 진짜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울면서 집안일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점심시간에 그 싸우다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말 했더니 전 남편 하는 말, 죽어? 너 죽지도 못할 거잖아. 죽지도 못할 거면서 왜 죽는데? 죽어. 그러고 나 기억이 없다.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는데 눈 뜨니까 병원이야. 내가 무슨 희한한 데 들어가서 누워있어.
근데 중간에 몇 번씩